혹시 지금 지갑 속에 농협통장 혹은 우체국 통장 하나쯤은 가지고 계신가요? 아마 10분 중 9분은 가지고 있지. 하시고 고개를 끄덕이실 겁니다. 월급이 들어오고 연금이 쌓이고 자식들 용돈도 보내고 마트에서 장 볼 때도 자연스럽게 내미는 카드. 우리 어르신들에게 농협과 우체국은 단순한 금융기관을 넘어 오랫동안 쌓아온 믿음과 편안함 그 이상이실 텐데요. 그런데 바로 7월부터 이 편안한 통장들에 정말 놀랍고 중요한 변화가 찾아온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어쩌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꼭 알고 있으셔야 하는 정보입니다.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었는데 계속 쓰면 되는 거 아니야? 혹시 이렇게 생각하셨다면 오늘 이 영상 잠시도 눈을 떼지 마세요. 이건 단순히 새로운 상품 몇 개가 나오거나 금리가 조금 오르내리는 시시한 게 아닙니다. 자칫 잘못하면 내 소중한 돈이 예상치 못한 위험에 처하거나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쳐 큰 손해를 볼 수도 있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예요. 앞으로 이런 금융정책이 바뀔 때 가장 먼저 알고 싶다면 지금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가장 발빠르고 신속 정확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동네 시장에서 만난 이웃 할머니의 한마디에 정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할머니께서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나는 농협 통장 하나면 다 되는데 40년 넘게 이 통장 하나로 살았는데 이걸 왜 바꿔야 한다는 거야?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 깊이 진한 공감이 밀려왔습니다. 저도 똑같았거든요. 제 월급도 농협, 연금도 농협, 심지어 손주들 용돈 보낼 때도 농협 카드를 썼어요. 농협이면 모든 게 해결되는 줄 알았죠? 하지만 며칠 뒤 또 다른 이웃분이 저에게 조용히 다가와 그러셨어요. 우리도 이제 알아봐야 하는 거 아니야? 나는 그냥 쓰기만 했지 뭘 따로 확인해 본 적도 없는데 청약 통장 보호가 안 된다고 하던데? 이 말 듣고 정말 식은땀이 줄줄 흘렀습니다. 혹시 저처럼 통장은 그냥 그대로 두면 되는 거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하셨던 분 계신가요? 저도 그랬거든요. 60년이 넘는 세월을 살면서 은행 일은 복잡하니까 그냥 직원이 하라는 대로 하고 통장에 돈만 잘 들어있으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정말 달라진 것 같습니다. 가만히 두면 안 되는 시대가 온 거예요. 청약 통장 전환 안 하면 손해보고 예금자 보호 한도도 바뀌고 우체국은 전액 보장이라는데 구조가 다르다고 하고 심지어 은행을 대신할 새로운 제도까지 생긴다고 하니 이 모든 게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말에 정말 급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다 나도 모르는 새해 손해를 보거나 기회를 놓치면 어쩌지? 하고 걱정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나서서 은행도 가보고 인터넷도 밤새 뒤져보고 금융 전문가인 아는 사람들한테도 끈질기게 물어보고요. 처음엔 정말 외계어같고 어려웠는데 하나씩 알아가니까 아, 이런 거구나 하고 무릎을 탁 치게 되더군요. 그래서 오늘부터 제가 배운 이 소중한 지식과 경험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어려운 금융 용어는 최대한 쉽게, 복잡한 내용은 친근한 우리 동네 이야기로 우리가 실제로 쓰고 있는 농협 통장, 우체국 통장 이야기를 중심으로 말이죠. 첫 번째, 당신의 청약 통장 괜찮으신가요? 9월 30일 마감 임박. 혹시 집에 오래된 청약 통장 있으세요? 예전에 은행 직원이 이거 좋은 거예요. 나중에 집 살 때 유용해요. 지금 만드세요. 라고 해서 아무 생각 없이 만들었던 그 통장 말이에요. 집에 그냥 서랍 속에 넣어두고 계신 분들 정말 많으실 텐데 그거 그냥 두면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셨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조심해야 할 게 있더라고요. 자칫 잘못하면 큰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제 청약 통장부터 확인해 봤어요. 집에서 오랫동안 찾지 않던 통장들을 뒤적뒤적 찾아보니까 정말 있더군요. 2002년에 만든 주택 청약 저축 통장이었습니다. 그때 은행 직원이 나중에 집 살 때 정말 좋아요라고 해서 만들었는데 솔직히 그 뒤로는 그냥 매달 10만 원씩 꼬박꼬박 넣기만 했어요. 솔직히 뭐가 좋은지도 잘 모르고요. 그냥 매달 알아서 돈이 빠져나가니 나중에 목돈이 되겠지 하고 안일하게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이번에 금융제도 변화를 공부하면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청약 통장이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흔히 청약 통장이라고 부르는 것 안에는 청약 저축,
청약 예금, 청약 부금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각각 넣는 방식도 다르고 청약할 수 있는 지배 종류도 다르고요. 저는 그동안 그냥 청약 통장이라고만 알고 있었는데 제 무지함에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이것도 몰랐는데 더 충격적인 사실은 따로 있었어요. 제가 농협에 가서 조심스럽게 물어봤거든요. 저 이 청약 통장 이거 안전한 거죠? 그랬더니 은행 직원분이 뭔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면서 제 눈을 똑바로 보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조심스럽게 이런 말을 꺼내는 거예요. 고객님, 사실 청약저축은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에요. 순간 제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예금자 보호가 아니라고? 그게 무슨 소리인가? 싶어서 저는 눈을 크게 뜨고 다시 물어봤죠. 아니,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랬더니 직원이 설명해 주는데 만약 은행이 망하면 고객님의 그 청약저축은 나라에서 돈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소리 듣고 저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20년 동안 매달 10만 원씩 꼬박꼬박 넣어서 2,400만 원이 들어있는데 그 돈이 은행이 망하면 고스란히 날아갈 수도 있다는 얘기였어요.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동안 은행에서 좋은 상품이에요. 안전해요 라고 해서 믿고 넣었는데 정작 내 돈이 안전하지도 않다니요. 집에 와서 밤새 뒤척였습니다. 잠이 오지 않더군요. 20년의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너무나 불안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음날 아침 일찍 다시 농협에 가서 더 자세히 물어봤어요. 그럼 이 돈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대로 두면 안 되는 건가요? 그랬더니 직원분이 이번엔 조금 더 명쾌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환하시면 돼요. 전환? 전환이 뭐예요? 저는 생전 처음 듣는 말이었거든요. 그냥 통장 바꾸는 건가 싶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제가 가진 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이라는 상품으로 바꾸는 것을 의미하더군요. 직원분의 설명을 듣는 순간 불안감이 서서히 희망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걸로 바꾸면 예금자 보호도 받을 수 있고 청약할 수 있는 지배 종류도 훨씬 많아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왜 진작 안 알려줬어요? 하고 살짝 원망스러운 마음도 들었지만 직원분도 뭔가 죄송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아마 저처럼 모르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이번에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알리기 시작한 듯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문제는 바로 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9월 30일까지만 전환할 수 있대요. 그 이후에는 이 좋은 기회를 놓치고 예전 청약 통장의 단점을 그대로 안고 가야 한다고 하더군요. 정말 급하게 느껴졌습니다. 20년 동안 모은 돈인데 보호받지 못한다니 그것도 제가 몰라서 그런 거라니 정말 억울했어요. 그래서 저는 바로 다음날 다시 은행에 달려갔습니다. 은행 직원분께 전환하면 뭐가 더 좋아지는 거예요? 하고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설명을 듣는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얼마나 큰 혜택을 놓치고 있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일단 청약할 수 있는 아파트 크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지금 제 통장으로는 25평 이하 국민주택만 청약할 수 있는데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그 이상 큰 평수도 다 청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 새로 짓는 아파트들 보세요. 다 30평이 넘잖아요. 저는 20년 동안 작은 아파트만 노려야 하는 줄 알았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매달 넣었던 납입 기록과 가입 기간이 그대로 인정된다는 거예요. 처음엔 설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나? 하고 걱정했거든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자녀분들이나 손주들한테 증여할 때도 더 유리한 조건으로 물려줄 수 있다면 좋은 거죠. 나는 이제 집 살 일 없는데 뭐하러 바꿔? 하실 수도 있지만 이런 부분까지 생각한다면 반드시 전환하는 게 유리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함정은 바로 9월 30일까지만 전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딱 3개월밖에 안 남았더라고요. 왜 이렇게 급하게 하는 거냐고 물어봤는데 직원분도 정확한 이유는 잘 모르겠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더 무서운 건 한 번 전환하면 절대 되돌릴 수 없다는 거예요. 혹시 나중에 마음 바뀌면요? 하고 물었더니 안 됩니다. 영원히 못 돌아와요 하는 말에 진짜 고민됐습니다. 하지만 제 돈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 상태로 두면 은행이 망하면 그냥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과감히 결정했습니다. 전환할게요. 여러분도 오늘 당장 집에 있는 청약 통장부터 꺼내 보세요. 그리고 이번 주말에라도 가까운 농협이나 주거래 은행에 꼭 들러보세요. 창구에 가서 청약 통장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고 싶어요 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신분증과 도장만 챙겨가시면 돼요. 직원분들이 친절하게 도와주실 겁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내 돈을 더 안전하게 지키는 일인데 뭐가 부끄러울까요? 놀라움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말씀드릴 두 번째와 세 번째 이야기는 여러분의 예금자 보호에 대한 기존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특히 농협을 오랫동안 이용해 오신 분들이라면 더욱 귀 기울여 주셔야 할 중요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 예금자 보호한도 1억 원의 진짜 의미. 농협 이용자라면 이것 모르면 큰 코 다칩니다. 지금까지는 은행에 돈을 맡기면 5천만 원까지만 보호해줬잖아요. 그런데 올해 9월 1일부터는 이 한도가 2배로 늘어나 1억 원까지 보호해준대요. 정말 반가운 소식이죠?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저도 모르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제가 농협에 있는 돈이 대략 8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럼 내 돈 다 보호받는구나 싶어서 정말 안심이 됐죠? 이제 안심하고 농협에 돈을 넣어둬도 되겠네 하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은행 직원분이 저에게 정말 중요한 얘기를 덧붙였습니다. 직원분이 조심스럽게 이런 말을 꺼내더군요. 고객님, 그런데 이 1억 원은 이자까지 포함해서 1억 원입니다. 네? 이자까지요? 원금만 1억 원 아니고요? 제가 되물으니 직원분은 고개를 끄덕이며 차분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네, 원금에 그동안 붙은 이자까지 합쳐서 총 1억 원까지만 보호됩니다. 저는 20년 동안 매달 돈을 넣으면서도 그 돈의 이자가 얼마나 붙었는지 단 한 번도 계산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집에 와서 제 통장을 꺼내 들고 계산기를 두들겨 봤는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제 원금이 8천만 원인데 이자까지 합치니까 무려 9,200만 원이나 되더군요. 다행히 아직 1억 원 안에는 들어가지만 앞으로 계속 이자가 붙으면 어떻게 될까 싶어 또다시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동네 부동산에서 만난 김 사장님이 저한테 넌지시 묻더군요. 요즘 변액 보험 하나 들어놓으셨어요? 좋다던데? 제가 작년에 하나 들었어요. 보험 설계사가 좋다고 해서 월 50만 원씩 넣고 있어요. 라고 답했더니 김 사장님이 갑자기 심각한 표정을 짓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예금자 보호 안 되는 거 아세요? 네? 뭔 소리예요? 보험인데? 저는 정말 머리가 핑 돌았습니다. 보험인데 예금자 보호가 안 된다니요? 1년 동안 600만 원을 꼬박꼬박 넣었는데 그게 보호 안 받는 상품이라니요? 급하게 보험회사에 전화해 봤습니다. 제가 가입한 변액보험 예금자 보호 받나요? 죄송하지만 변액보험은 투자상품이라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그럼 회사가 망하면 제 돈은 어떻게 되나요? 투자 위험은 고객님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보험 설계사는 안전한 상품이라고 했는데 정작 보호도 안 받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바로 다음 날 은행에 가서 어떤 상품이 예금자 보호를 받고 어떤 건 안 받는지 직원분께 리스트를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정말 복잡하더군요. 일반 예금 적금은 보호받고 펀드, 주식, 변액보험은 안 받고 ELS 같은 건 아예 위험하다고 하고요. 그럼 제가 뭘 확인해야 하느냐고 물었더니 직원분이 중요한 팁을 알려줬습니다. 상품 가입할 때 설명서 첫 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예금자 보호 대상 또는 비대상이라고 명시되어 있거든요. 이 말 듣고 집에 와서 제가 가입한 모든 상품의 설명서를 다시 확인해 봤습니다. 정말 무서웠어요. 제가 모르고 가입한 상품 중에 보호 안 받는 게 3개나 되더라고요. 순간 정말 화가 치밀어 올라 집에 있는 모든 통장을 다 꺼내 놨습니다. 농협, 국민은행, 신한은행 통장들을 쭉 늘어놓는데 구석에서 먼지 쌓인 우체국 통장 하나가 눈에 띄더군요. 아, 이거 있었네? 싶어서 잔고를 확인해 봤는데 300만 원 정도 들어 있었어요. 몇 년 전에 용돈 좀 넣어둔 걸 까먹고 있었거든요. 이것도 확인해 봐야겠다
싶어서 다음날 우체국에 갔습니다. 세 번째, 은행보다 안전하다? 우체국 예금의 놀라운 비밀과 현명한 활용법. 그런데 우체국에서 제가 정말 놀라운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알던 금융 상식을 완전히 뒤집는 이야기였죠. 직원분이 환한 미소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객님, 우체국 예금은 정부가 전액 보장해줘요. 네? 전액 보장이요? 1억 원까지 말고요? 저는 제 귀를 의심하며 되물었습니다. 아니요, 고객님. 금액 제한 없이 전액 보장입니다. 10억 원을 넣으셔도 20억 원을 넣으셔도 정부가 100% 보장해 드려요.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은행들은 예금자 보호 한도가 1억 원인데 우체국은 금액 제한 없이 전액 보장이라니요. 그럼 왜 사람들이 이걸 모르지?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직원분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사실 잘 알려지지 않았어요. 우체국은 정부기관이라 예금보험공사가 아니라 정부가 직접 보장하거든요. 집에 와서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정말 그렇더군요. 우체국 예금은 우체국 예금법이라는 별도 법률로 보호받는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함정이 있었습니다. 바로 다음날 우체국에 다시 가서 그럼 저도 큰돈을 우체국으로 옮길까요? 하고 물었거든요. 그랬더니 직원분이 조금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말씀하시더군요. 고객님, 그런데 우체국은 상품이 많지 않아요. 무슨 뜻이에요? 하고 물으니 일반 예금하고 정기 예금, 정기 적금 정도만 있어요. 은행처럼 다양한 상품은 없어요. 이것도 처음 알았습니다. 우체국이 안전하긴 한데 선택권이 별로 없다는 거였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금리였습니다. 금리는 어떻게 되나요? 물으니 은행보다 조금 낮은 편이에요. 역시 세상에 공짜는 없더라고요. 안전한 대신 금리를 조금 포기해야 하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집에 와서 곰곰 생각해 보니까 이것도 나쁘지 않더라고요. 특히 저처럼 큰 금액을 안전하게 보관해야 하는 경우에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 제가 농협에 1억 5천만 원이 있다면 1억 원까지만 보호받고 5천만 원은 위험하잖아요. 그런데 우체국으로 옮기면 1억 5천만 원 전부 다 보장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직접 계산해 봤습니다. 농협 금리가 3.5%이고 우체국 금리가 3%라면 5천만 원이 위험한 상황에서 0.5%의 금리 차이는 충분히 감수할 만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은행이 정말 망한다면 그 5천만 원을 다 잃는 것보다야 훨씬 낫잖아요. 그래서 저는 결정했습니다. 큰 금액은 우체국으로 옮기고 작은 금액들은 여러 은행에 분산해서 넣기로요. 그런데 우체국에 가서 계좌 개설하려고 하니까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신분증이랑 도장 가져오셨나요? 네, 가져왔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우체국 예금 신규 가입자가 많이 늘어서 처리가 좀 늦을 수도 있어요. 이 말 듣고 와, 나만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니구나 싶었어요. 다들 안전한 곳을 찾고 있는 거였죠? 우체국에서 나오는데 갑자기 생각난 게 있었습니다. 잠깐, 내가 농협에도 돈이 있고 우리 동네 농협지점에도 따로 적금을 넣고 있는데 이거 다 합쳐서 1억 원인가? 혹시 모르니까 바로 농협에 가서 물어봤습니다. 저는 농협중앙회 인터넷 뱅킹으로 정기 예금을 했고 여기 지역 농협에도 적금이 있는데 이거 따로 보호받나요? 직원분이 고개를 저으며 대답하더군요. 아니요, 고객님. 농협은 다 합쳐서 1억 원까지만 보호돼요. 네? 그게 무슨 뜻이에요? 농협중앙회든 지역 농협이든 같은 농협 계열이라 합산해서 계산합니다. 이 말 듣고 정말 당황했습니다. 제가 농협중앙회에 7천만 원, 동네 농협에 4천만 원이 있었거든요. 합치면 1억 1천만 원이에요. 그럼 1천만 원은 보호 못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다른 금융기관으로 분산하시거나 금액을 줄이셔야 해요. 농협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함정이 있을 줄 몰랐거든요. 그런데 며칠 뒤에 동네 새마을금고 앞을 지나가는데 현수막이 하나 보이더군요. 새마을금고 예금 안전하게 보장합니다. 궁금해서 들어가 봤습니다. 여기는 예금 보장이 어떻게 되나요? 저희는 새마을금고 중앙회에서 5천만 원까지 보장해 드려요. 5천만 원이요?
은행은 1억 원인데 저희는 예금보험공사가 아니라 자체 공제회에서 보장하는 거라 5천만 원까지만 가능해요. 이것도 처음 알았습니다. 새마을금고는 은행이랑 보장 시스템이 아예 다른 거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직원분이 중요한 얘기를 덧붙였습니다. 대신 저희는 농협이랑 별개예요. 농협에 1억 원, 저희 새마을금고에 5천만 원 이렇게 나누시면 총 1억 5천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어요. 정말요? 네, 각각 다른 보장 시스템이라 따로 계산돼요. 이 말 듣고 번뜩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바로 계산해 봤어요. 농협에 1억 원, 새마을금고에 5천만 원, 우체국에 나머지 전부 이렇게 하면 제 돈을 최대한 안전하게 지킬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집에 와서 곰곰 생각해 보니까 또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통장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농협 2개, 우체국 1개, 새마을금고 1개 벌써 4개가 되었어요. 관리하기가 복잡해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은행에 가서 물어봤습니다.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이런 데는 각각 따로 1억 원씩 보장받나요? 네, 맞아요. 각 은행별로 1억 원씩 보장돼요. 그럼 5개 은행에 나눠 넣으면 5억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거네요? 이론적으로는 그래요. 하지만 관리가 복잡하실 거예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통장 관리하는 것도 일이고 각 은행마다 금리도 다르고 인터넷 뱅킹도 따로 해야 하고요. 그래서 저는 최종적으로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주거래 은행 2곳, 우체국 1곳, 새마을금고 1곳, 총 4곳에 분산해서 넣기로요. 이렇게 여러 금융기관에 분산해서 돈을 관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쉽지 않더군요. 제가 사는 동네에는 농협하고 우체국밖에 없었으니까요. 국민은행이나 신한은행 같은 주거래 은행에 가려면 버스 타고 시내까지 나가야 해요. 왕복 2시간은 좋게 걸리죠. 아, 이걸 어떻게 하지? 그런데 어느 날 우체국에 갔더니 직원분이 제 고민을 한 방에 해결해 줄 신기한 이야기를 해주더군요. 4번째, 금융혁명, 은행 대리업 제도로 더 가까워진 은행. 직원분이 말씀하시길, 고객님, 7월부터는 여기 우체국에서 다른 은행 업무도 할 수 있게 돼요. 네? 여기는 우체국인데 다른 은행 업무를 어떻게 해요? 제 눈이 휘둥그레지자 직원분은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은행 대리업 제도라고 새로 생긴 제도예요. 우체국에서 국민은행이나 신한은행 통장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이 말 듣고 정말 놀랐어요. 우체국에서 은행 업무를 한다니 상상도 못했거든요. 정말요? 그럼 저 같은 사람들한테는 정말 좋겠네요. 제가 진심으로 감탄하자 직원분은 맞아요. 특히 시골이나 고령층 분들을 위한 제도라고 들었어요. 하고 웃으시더군요. 하지만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제도가 왜 아직 시행 안 된 거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제가 묻자 7월부터 시작된다고 하는데 정확한 날짜는 아직 안 나왔어요. 그럼 지금은 안 되는 거네요? 네, 아직은 안 돼요. 준비 중이에요. 집에 와서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정말 그런 제도가 있더군요. 은행 대리업 제도라고 해서 하나의 창구에서 여러 은행 업무를 볼 수 있게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정말 안전한 건가? 혹시 문제는 없을까? 그래서 며칠 뒤에 다시 우체국에 가서 물어봤습니다. 우체국에서 다른 은행 업무를 하면 안전한가요? 당연히 안전해요. 우체국이 대리로 하는 거지 돈은 해당 은행에서 관리해요. 그럼 예금자 보호도 제대로 받나요? 네, 국민은행 통장을 우체국에서 만들어도 국민은행에서 만든 거랑 똑같아요. 이 말 듣고 비로소 안심이 됐습니다. 정말 신기했어요. 어떻게 우체국에서 은행 업무를 할 수 있는 거지?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건가요? 궁금해서 물으니 우체국 직원이 은행 시스템에 접속해서 대신 처리해 드리는 거예요. 마치 은행 창구에 온 것처럼요. 정말 신기한 세상이 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7월이 되자마자 저는 바로 우체국에 갔습니다. 드디어 은행 대리업 시작됐나요? 네, 고객님. 어떤 은행 업무를 원하세요? 국민은행 정기 예금 하나 만들고 싶어요. 신분증하고 도장 가져오셨나요? 네, 여기 있어요. 정말 신기했어요.
우체국에 앉아 있는데 국민은행 통장을 만들고 있다니요. 직원분이 컴퓨터로 뭔가 열심히 하시더니 다 됐습니다. 하고 말씀하시더군요. 정말요? 이렇게 간단해요? 네, 이제 이 통장으로 국민은행 어디서든 쓸 수 있어요. 통장을 받아보니까 정말 국민은행 통장이더군요. 우체국에서 만든 건지 전혀 알 수 없을 정도로요. 물론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있었어요. 모든 은행 업무가 다 가능한가요? 아니요, 지금은 기본적인 예금 상품만 가능해요. 복잡한 상품은 아직 안 돼요. 그래도 저한테는 충분했습니다. 이제 집 앞 우체국에서 여러 은행 통장을 만들 수 있으니까요. 내 돈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 이제는 우리가 직접 해야 할 때? 이렇게 몇 달 동안 금융 공부를 하고 나니까 정말 달라진 게 느껴졌어요. 예전에 저라면 은행 직원이 이거 좋은 상품이에요 하면 그냥 네, 알겠습니다 하고 도장 찍었을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다릅니다. 이거 예금자 보호되나요? 금리는 얼마고 수수료는 없나요? 이런 질문들이 자연스럽게 나와요. 제가 똑똑해진 것 같아 뿌듯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동네 슈퍼에서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 할머니가 울고 계시더군요. 저 큰일 났어요. 은행에서 좋다고 해서 3천만 원을 ELS라는 걸 샀는데 1,000만 원이 날아갔어요. 어머, 그게 뭐예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은행에서 안전하다고 해서. 이 말 듣고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제가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똑같았거든요. 그래서 김 할머니께 제가 배운 걸 하나하나 설명해 드렸어요. 할머니, ELS는 예금자 보호 안 받는 상품이에요. 투자 상품이라서 손실 위험이 있거든요. 그런데 은행 직원이 안전하다고 했는데 은행 직원도 실적 때문에 그런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직접 확인해야 해요. 그 뒤로 김 할머니뿐만 아니라 다른 이웃분들도 저한테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정만 씨, 청약 통장 전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만 씨, 우체국 예금이 정말 안전한가요? 처음엔 제가 뭘 안다고 이렇게 물어보나 싶었어요. 그런데 설명해 드리면서 느낀 건 정말 모르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였어요. 특히 우리 또래 어르신들은 평생 은행이 알아서 해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살아왔거든요. 그런데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직접 알아야 하는 시대가 온 거예요. 어느 날은 정말 무서운 일이 있었어요. 이웃집 박 아저씨가 나는 은행을 믿어. 뭘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해? 이러시더라고요. 그런데 며칠 뒤에 박 아저씨가 급하게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정만 씨, 큰일 났어요. 제가 넣어둔 펀드가 갑자기 30% 떨어졌어요. 은행에서 안전하다고 했는데 그거 원금 보장 상품 아니었나요? 나는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니래요. 어떻게 해야 해요?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박 아저씨는 평생 모은 5천만 원 중에 1,500만 원을 잃을 위기에 처한 거였어요. 그때 정말 절실히 느꼈습니다. 내 돈을 지키는 건 내가 알아야 한다는 걸요. 아무리 믿을 만한 은행이라도, 아무리 친절한 직원이라도 결국 내 돈에 대한 책임은 내가 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웃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려요. 금융상품 가입하기 전에 꼭 3가지만 확인하세요. 첫째, 이 상품이 예금자 보호되는지. 둘째, 이 상품이 원금 보장되는지. 셋째, 중도 해지 시 손실은 없는지. 처음엔 그런 걸 어떻게 다 알아? 하던 분들도 이제는 정만 씨 말이 맞네라고 하세요. 실제로 확인해 보시면 깜짝 놀라거든요. 자기가 가입한 상품 중에 위험한 게 얼마나 많은지요.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60대, 70대, 80대라고 해서 금융을 모르고 살 필요 없어요. 조금만 관심 갖고 공부하면 충분히 내 돈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혼자 하지 말고 서로 정보를 나누는 거예요. 제가 배운 걸 이웃들과 나누고 이웃들이 알게 된 걸 또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요. 그렇게 해야 우리 모두가 안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작은 것부터라도 하나씩 확인해 보시고 주변 분들과도 정보를 나누어 보세요. 우리의 소중한 노후 자금을 지키는 일, 이제 우리가 직접 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 혹시 헷갈리실 수 있으니 가장 중요한 4가지 핵심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청약통장은 9월 30일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꼭 전환하세요. 납입금액과 기간 그대로 인정되고 청약 기회도 더 많아져요. 저도 이미 전환했습니다. 예금자 보호 한도는 기존 5천만 원에서 9월 1일부터 1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단 이자 포함이니까 상품별로 꼭 확인하셔야 해요. 그리고 농협은 중앙회와 지역 농협 합쳐서 1억 원까지만 보호된다는 점 절대 잊지 마세요. 우체국 예금은 예금자 보호법이 아닌 정부가 전액 보장하는 구조예요. 금액 제한 없이 안전하다는 점 기억해 두시고 큰 금액은 우체국으로 옮기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은행 대리업 제도가 7월부터 시작됐어요. 이제 가까운 우체국이나 농협 등에서 여러 은행의 업무를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저도 직접 해봤는데 정말 편하더라고요. 지금이 바로 내 통장 상태를 점검하고 이 중요한 금융 정보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할 시기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변화가 많아지는 요즘 조금만 관심 가지면 내 돈을 더 안전하게 지킬 수 있어요.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에 있는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분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전할 수 있게 해주거든요. 저처럼 60대가 되어서야 이런 걸 배우게 된 분들이 더 이상 손해보지 않도록 앞으로도 어르신들을 위한 똑똑한 생활 정보와 금융 지혜를 쉽고 친절하게 전해드릴게요. 우리 모두 스스로가 자산을 지킬 수 있게 제가 옆에서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박 아저씨도 이제야 마음이 놓인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이런 변화들을 적극 활용하셔서 더 나은 금융 생활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내 돈을 지키고 불리는 일,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 배우고 성장하는 일이에요. 오늘 새로 알게 된 정보들로 더 든든하고 안전한 노후를 만들어 가세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오늘 배운 내용들 잘 활용하셔서 똑똑한 금융 생활 하시길 응원드립니다. 농협도 우체국도 이제는 여러분의 더 든든한 동반자가 될 거예요. 다음에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